뉴욕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상수도에서 여러 종류의 발암물질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단체들이 2020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 사용을 반대하는 백악관 청원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문화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퀸즈 블러바드 고가 전철에서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 하원이 조사를 공개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상수도에서 여러 종류의 발암물질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해 물질들이 법적 기준 한도가 없어 법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시를 포함한 미주 전역의 식수에서 암과 뇌 손상, 임신 합병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70개가 넘는 인체 유해 물질이 발견됐다고 환경 워킹그룹이 어제 공개했습니다. 특히 2012년에서 2017년 공급된 뉴욕시 식수에서 모두 8종류의 유해 물질이 검출됐는데 이들 유해 물질은 모두 암 발병에 잠재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 정수 과정에서 염소 소독 등에 의해 생성되는 소독 부산물인 브로모디 클로로메탄과 디브로모 클로로메탄은 세계보건기구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대표적인 유해 물질이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그 법적 기준 한도조차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경 워킹그룹은 환경당국의 대응 부족으로 160개가 넘는 유해 오염 물질에 대한 법적 한도가 아직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보건국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뉴욕시의 독립적인 연구에 따르면 뉴욕시의 식수는 가장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경 워킹그룹의 제안은 공공보건을 보호할 수 있는 표준 자료가 아니며 뉴욕시는 화학물질에 의한 잠재적 오염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주 한인단체들이 2020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 사용을 반대하는 백악관 청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청원 건수가 백악관 정식 안건 채택 충족 요건인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화랑청소년재단 등 우길기 반대 청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한인단체들은 지난 21일 현재 백악관 온라인 청원운동 웹사이트에 게재된 청원 건수가 10만 3,41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청원은 안건이 처음 게재된 후 1개월 내에 10만 명 청원 서명이 접수돼야 백악관이 공식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한인단체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의 우길기 사용을 허용하자 지난달 24일부터 우길기 사용을 반대하는 청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한인단체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화합과 평화의 제전올림픽에서 우길기 사용을 허용한 것을 반대하는 미주지역 청원 캠페인이 한인들의 결집으로 결실을 맺었다며 한인사회가 다시 한번 중대 이슈에 저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인단체들은 이번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IOC가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2차 청원 캠페인과 연방의회에 결의안 발의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문화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K-팝 프로그램에 이어 쿠킹 클래스까지 개설해 타민족들에게 한국 전통의 입맛을 소개했습니다. 쿠킹 클래스에는 특별히 뉴욕 총영사 부인이 직접 나와 우리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지난 19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다민족 학생을 대상으로 한식 쿠킹 클래스를 개최하였습니다. 다민족 학생 2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는 박효성 뉴욕 총영사의 부인 김정아 여사가 셰프로 참석해 한국 전통 추석 음식 손평과 다양한 전 요리를 학생들에게 직접 선보였습니다. 음식이 저희 문화를 알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민족 이민 그룹 분들을 모시고 한국 음식 문화를 소개할 기회가 있는 게 참 귀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요리 수업이 끝난 후 다민족 학생들은 큐레이터의 설명을 통해 한인 이민사의 초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위안부 소녀사, 조선시대 전통 사랑방 등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인 이민사 박물관은 매달 두 번째 주 토요일에는
K-팝 댄스 클래스를, 세 번째 주 토요일에는 쿠킹 클래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 문의는 한인이민사박물관으로 하면 됩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뉴욕시 정부가 자전거 이용자 안전을 위해 도로 신호 속도를 낮추는 시범 프로그램이 성과를 보여 뉴욕시 일부 지역에 신호 체계를 조정하는 등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시 교통국 폴리 트로텐버그 국장은 어제 뉴욕시 자전거 보호도로에 100마일 건설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브루클린 보럼힐 지역의 도로 신호 속도를 자전거 준수 속도인 시속 15마일에 맞춰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루클린 보럼힐 지역은 지난해 말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해 속도를 낮췄었고 그 결과 올해에는 통근 시간대의 자전거 수가 500대 이상으로 증가해 교통 혼잡이 완화되는 등 성과를 보였습니다. 시정부는 기자회견에서 뉴욕시에서 가장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브루클린 린든 블러바드의 속도 제한을 기존 시속 30마일에서 25마일로 줄였다고 전했습니다. 2013년부터 린든 블러바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4번이며 그중 보행자 9명, 자전거 이용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시정부는 앞으로 퀸즈 써니사이드 43에비뉴와 소호, 프린스 스트리트, 브루클린 캐롤 가든 코블힐, 브루클린 하이츠 등에도 프로그램을 적용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7월 드블라지오 시장은 5,840만 달러 규모의 그린 웨이브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전거 전용 도로를 연평균 30마일 늘리고 교통신호 교차로 개선, 시경 단속 강화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전 퀸즈 블러바드 고가 전철에서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차량 위로 대형 볼트가 떨어져 자동차의 선루프가 깨졌지만 운전자가 다행히 부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전 8시쯤 퀸즈에 거주하는 남성이 자동차로 퀸즈보로 브릿지를 지나는 순간 퀸즈 블러바드와 27 스트리트 고가로 다니는 NW 전철 선로에서 볼트가 자동차 지붕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뉴욕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날 볼트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가 전철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에만 고가 전철에서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6건이나 발생했으며 주로 7번 전철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인구 조사를 앞두고 연방 센서스국이 뉴저지에서 조사 요원 4만 5천 명을 고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센서스국은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조사 요원 채용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센서스국은 어제 2020년 인구조사를 위한 조사 요원에게는 최저임금의 2배에 달하는 높은 시급을 제공하며 자유로운 근무 시간 조절, 무료 트레이닝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요원은 18세 이상 미시민권자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조사 요원으로 채용되면 내년 3월부터 훈련을 받게 되며 4월 1일부터 인구조사 업무에 투입됩니다. 센서스국은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조사 요원 채용을 위해 22일 테너플라이 KCC 한인동포회관에서 조사 요원 채용 설명회를 열었으며 이날 참석자 20여 명 전원이 조사 요원으로 지원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설명회가 있었으며 내일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는 티넥의 AWCA에서 채용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센서스국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온라인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지원 방법과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수록돼 있습니다. 한편 2020년 한인인구조사 추진위원회는 오는 30일 낮 12시 뉴저지 선셋밸리 골프코스에서 기금모금 골프대회를 갖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가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는 원래 회의에서 관공서나 학교,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전자담배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하고 다음 달 원래 회의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이 다음 달 최종 통과되면 뉴저지 한인 밀집타운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담배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3년 채택된 타운 정부 소유의 공공장소에서 일반 담배 흡연을 금지하는 현행 조례에 전자담배도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위반 적발 시 최대 $500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크리스정 시장은 BYOB 라이센스 문제에 대해 노래방 외에도 식당 업주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어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기로 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한 최선의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 타운의회는 지난 7월 초 포틀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팰리세이드파크 경관 윌리 두아르테의 자진 사임안을 승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 하원이 빠르면 다음 달 중순쯤 조사를 공개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정보위원회 등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하원위원회들은 증인들의 증언 조정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대부분 비공개로 청문회를 진행해왔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 이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증인 청문회를 공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원내총무 등 공화당 하원의원 20여 명은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비공개 탄핵조사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장소를 찾아가 민주당 주도의 대통령 탄핵조사를 규탄했습니다. 항의 방문을 한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비공개로 탄핵 증언을 진행하며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한 대중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 탄핵 조사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윌리엄 테일러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대행과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사를 공개 증인으로 세우고 싶어 합니다. 이들은 이미 비공개 신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개된 퀴니피액 대학 조사 결과 절반을 넘는 55%가 탄핵 조사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는 43%에 그쳤으며 바로 전주보다도 찬성이 4%포인트나 늘어났습니다. 텍사스주와 아칸소, 오클라호마, 미주리주 일대를 강타한 저기압성 폭풍 토네이도 가운데 댈라스 지역에서만 20일과 21일 9개가 발생해 많은 피해가 났다고 국립기상청이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은 북부 텍사스 지역에서 22일 피해 조사가 끝난 뒤에도 다시 여러 개의 트위스터가 돌발했으며 특히 인구가 밀집해 있는 댈라스 북부 지역에 가장 강력한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EF 3등급의 토네이도는 최고 시속 225km에 달하는 강력한 힘을 가졌으며 지상에서도 25km 이상의 범위를 휩쓸었습니다. 텍사스에서 일어난 다른 토네이도들도 평균 시속 130에서 218km의 위력을 보였으며 강풍에 전선이 끊겨 한때 15만 명 이상이 정전 피해를 겪었다고 기상청은 발표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사망자와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일부 고속도로도 통행이 제한된 상태이며 오클라호마주와 아칸소주도 토네이도가 이동하면서 4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정전 피해에 직면했습니다. 기상청은 아칸소주 서쪽 끝에서 2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했고 아칸소주 북부와 테네시주 멤피스를 강타한 다른 토네이도는 EF 1등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디즈니랜드를 방문했던 주민이 뒤늦게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디즈니랜드는 한인들을 포함해 하루 평균 5만여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관광 명소로 당시 디즈니랜드를 방문했던 관광객들이 홍역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디즈니랜드를 방문했던 LA 카운티 주민이 일주일 만에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디즈니랜드를 방문했을 당시 잠복기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건당국도 비상입니다. 매일 방문객 수만여 명이 디즈니랜드를 찾는 데다 홍역은 전파력이 매우 강해 디즈니랜드를 방문했던 방문객 상당수가 홍역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감염될 정도로 홍역의 전염성이 높은 만큼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If an infected person is in a room with 100 people and assuming that all 100 are not immune to measles, then 90 of them or 90% of those folks would likely come down with measles within the next 2 weeks. 감염 환자는 같은 날 사우스 세플베다 블러버드에 위치한 스타벅스와 지난 17일엔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에 위치한 팩터스 페이머스 델리 식당 등도 방문했습니다. 홍역에 걸릴 경우 바이러스에 노출된 지 최대 21일 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11월 초에 추가 감염자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감염이 의심된다면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발열과 콧물, 기침, 발진 등의 증상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할 경우 폐렴과 뇌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But in some individuals, the onset of the first symptom can be as late as 3 weeks. So folks, if they were at Disneyland, for example, on October 16th, which was a Wednesday, they could develop their first symptom as late as November 6th. So we want those people to be aware of that, and if they do develop any symptoms, to call ahead to their doctor and get the care they need. 올해 LA 카운티에서는 30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감염자 대부분이 홍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디즈니랜드를 방문했던 어린이 9명이 홍역에 감염되면서 미전역 7개 주에서 140여 명이 넘는 홍역 환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시가 미 전역에서 쥐가 많은 도시 2위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해충 구제 전문사인 올케는 지난 1년 동안 쥐 등 설치류를 가장 많이 처리한 주요 대도시를 조사한 결과 LA시가 쥐 출몰 신고가 가장 많은 도시 순위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카고가 1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LA를 비롯해 뉴욕,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해충 전문가들은 쥐 침입을 막기 위해 쥐가 실내로 들어올 수 있는 입구들을 모두 봉쇄하고 음식물 부스러기를 바로 청소하는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소 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입건돼 기소 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에 해당됩니다. 또 대상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고발이 취소된 경우나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돼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난주 탈영한 웨스트포인트 사관생도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본계 웨스트포인트 사관생도인 케이드 구리타는 지난주 금요일 예정돼 있던 군사훈련 수업을 빠진 채 사관학교 병영을 이탈했습니다. 사관학교 측은 구리타 생도는 탈영 당시 소총을 소지하기는 했지만 탄약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포인트와 수사당국은 구리타 생도의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턴파이크 교통공사는 18억 달러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통행료 인상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턴파이크와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 통행료는 2012년 대규모 인상이 이루어진 후 줄곧 동결되고 있습니다. 턴파이크 교통공사 측은 올해 뉴저지 턴파이크와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 교통량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2.6%와 2%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라디오 코리아는 22일 브루클린의 연방 파산법원 뉴욕 동부지법에 챕터 7 파산 보호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파산 보호 신청서는 라디오 코리아를 채무자로 멀티컬처럴 라디오 방송을 채권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뉴욕 라디오 코리아는 4년 전 AM1660 리스 계약 파기와 관련된 계약 위반 소송으로 올 초 100만 달러 상당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6도, 섭씨 영상 19도, 밤 최저 기온 50도, 섭씨 영상 10도 예상됩니다. 토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